안녕하십니까? 10주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10주 2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요거 뭡니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모집단의 크기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모평균유하고 모표준편차 이것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5입니다. 5개씩 뽑는다는 얘기죠. 전체 모집단이 40명이고 그 다음에 5개씩 뽑으면은 임의로 표본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표본의 집단의 수는 5의 40승 가지이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수조사인 경우는 5의 40승계의 모든 표본들의 집단들에 대해서 각 평균들의 확률 변수라는 표본포를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거와 모집단의 평균이 같아지겠죠. 즉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전수조사니까 그렇죠. 모든 경우에서 전수조사니까 다 되겠죠. 하지만 표본을 생각합니다. 이제 표본 조사인 경우죠.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5의 40가지를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본 평균들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통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표가 되겠죠. 이런 경우 앞에서 배웠듯이 자, 이거는 똑같죠. 자, 표본이나 모집단이나 그죠? 자, 기대치는 똑같다 했습니다. 자, 기대치는 똑같다 했고 그 다음에 표본 오차, 표준 편차만 다른데 표준 편차가 뭡니까?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시그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별로.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음에서 전수조사의 예시를 통하여 이제 전수 예시를 통해서 이제 뭐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표준 오차의 공식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맞나 그죠? 우리가 했던 공식들이 전수조사를 통할 경우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산균등 분포입니다. 그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는 이산균등 분포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산균등이 뭡니까? 주사위 던진다든지 동전 던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산균등 분포는 확률 변수의 각각이 값이 나올 확률이 서로 같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경우 확률 변수는 주사위 누는 수가 그죠? 1, 2, 3, 4, 5, 6이죠. 전체죠. 이들이 각각 나올 확률은 뭐가 됩니까? 똑같죠. 그래서 뭡니까? 균등입니다. 균등 분포라는 것은 변수가 이산분포고 그 다음에 균등하게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은 6분의 1로서 똑같죠. 항상 6분의 1로서 0.17 항상 같습니다. 이러한 이산균등분포를 형성한다고 합시다. 자, 이거를 뭡니까? 프로그램이 이렇죠. 자, 1이 나올 확률, 이게 이제 주사위 눈의 수가 되겠습니다. 1이 나올 확률은 자, 6분의 1이죠. 6분의 1 똑같죠? 자,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4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다 이렇게 갖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뭡니까? 이산이면서 균등이죠. 이산 균등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한번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이거는 이제 전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임의의 눈을 2개를 뽑아서, 여기서 표본 같으면 2개 또는 3개를 임의로 뽑는 경우인데, 그죠? 그거는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전수조사입니다. 자, 평균은 6분의 21에서 3.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표준 편차는 공식 알죠? n분의 1 빼기 3.5, 여기 평균입니다. 2 빼기 3.5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것이 바로, 그죠? 표준 편차라고 했고, 약 1.708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죠? 잘못했네, 그죠? 표준 편차. 여기 바로 시그마죠? 여기 시그마고, 여기 뭐가 됩니까? U가 되겠죠. 자,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적어주겠습니다. 이산균등 분포의 편리한 공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한이 1입니다. 상한이 6이죠. 우리 같으면 여기 주사위 같으면 이게 1이고 상한이 6이 되겠죠.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자, 그럴 때 PDF는 확률이죠. 확률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6 빼기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그죠? 우리가 6분의 1 맞죠? 그죠?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CDF에서 뭐가 됩니까? 요거 이제, 이미 X 바이 누적이죠, 누적? 여기 누적이죠, 누적 확률이죠. 누적 확률은 B 빼기 A 더하기 1분의 X 빼기 A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1이니까 여기 A가 1이죠. 1. 그 다음에 2, 3 해서, 그죠? 여기 우리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이고, 여기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뭐가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B니까 2분의 얼마입니까? 1 더하기 6에서 2분의 7에서, 그죠? 3.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자도, 자, 루트, 자, 12분의 얼마입니까? 6 빼기라면 6 빼기라면 5가 되죠. 5 빼기라면 6의 제곱이죠. 그죠? 6의 제곱 빼기 1 하면 이 값이, 그죠? 위에 나온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1.708이죠. 1.7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하나 외워두고 이상균등분포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거 몰라도 되죠? 모르면 그냥 뭡니까? 표준 편차 공식 알죠? 이걸 통해서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체크했죠. A가 1인 경우, B가 6인 경우니까, 자, 이러한 값이 나오더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수조사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수 예시는, 자, 모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전수입니다. 모수들을 추정하는 예시를 살펴보자. 자, 모 집단의 크기가 4개입니다. 0, 1, 2, 3, 4, 4개고, 각각으로 구성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약 0.25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상균등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모 집단의 모 평균은, 자, 4분의 0, 1, 2, 3, 4. 만약에 표본 같으면 여기 다른 표본 같으면 여기서 또 몇 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전수. 자, 요거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의 경우는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균은 뭐가 됩니까? 4분의 1, 0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평균이 1.5다는 거죠. 확률은 0.25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4분의 0 빼기 1.5의 제곱 1 빼기 했으면 되는 거죠. 이거 1.1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앞에 공식을 이용하면, 자,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공식을 이용하면, 자, 2분의 뭐가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B니까 0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3에서 1.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루트 해서, 그죠? 루트 뭐가 됩니까? 12분의 자, 3 더하기 1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죠. 3 빼기 0이니까 3이 되고 나머지 플러스 1이 제곱이고 그 다음에 빼기 1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보면 루트에다가 뭐가 됩니까? 12분의 4, 4, 16,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뭐가 됩니까? 루트 약분하면은 4분의 5가 되죠. 4분의 5가 되고 이거를 계산기로 해보시면은 1.118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상균등분포의 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안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게 있죠. 배웠던 평균 구하는 공식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모집단이죠. 자, 이거를 이제 아래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표본의 크기를 2를 잡았습니다. 즉, 두 개를 뭡니까? 임의에 추출하는 거죠. 자, 표본 추출할 경우, 모든 표본의 경우의 수는 뭡니까? 두 개씩 4개를 임의로 추출하는 거니까 2에 사성해서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가지 같은 거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00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10을 뽑을 수도 있고, 2형을 뽑을 수도 있고, 3형을 뽑을 수도 있고, 두 개씩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하면 총 6가지, 그죠? 이걸 뭡니까? 전수가 되는 거죠. 전수 모든 경우를 다 뽑았습니다. 16가지. 다 봤죠? 자, 이게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각 표본 앞에를 x반을 띄고 뒤를 x2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은 뭐가 됩니까? x반은 2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자, 첫 번째가 0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요 자료죠. 0, 0일 때, 그죠? 평균은, 여기 사실은 x반 바죠. 그죠? x의 반의 바, 이렇게 붙이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1 더하기 0이 나는 거 0.5죠. 이걸 x2의 뭐, 바, 이렇게 쭉 구해지죠. 쭉 구해지고 나면, 자,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그죠? 총 16개 맞죠? 4개씩 해서 4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됩니까? x에 16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수니까 이거를 대표해서 뭡니까? 변수를 그죠? x 바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요거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을 이제 뭡니까?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어지럽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포를 하면은, 자, 표본 평균이 0인 놈은 한 개가 있습니다. 자, 0.5인 것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인 것은 3개가 있고, 1.5인 것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2.0인 것은 3개가 있고, 2.5인 것은 2개가 있고, 3.0인 것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수, 빈도수는 총 합이 16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16분의 뭐가 됩니까? 1 해서 상대도수를 가죠. 16분의 2에서 그죠? 이렇게 구해서 그죠? 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건 16분의 1에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 바로 뭡니까? 하나의 확률이죠. 그죠? 오른쪽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죠? 확률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평균과 뭡니까? 표준 편차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뭐가 됩니까? 이거하고 일치되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공식들이 그죠? 그대로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그죠? 표본 분포를 이용하여 표본 평균들의 기대치와 편차를 한번 표본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E의 U의 UX는 자, 비었죠? 16분의 자, 1 더하기 1, 0.5 더하기 1 더하기 3, 그죠? 도수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분포표로부터 그죠? 평균 구하는 거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6분의 24에서 1.5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은가? 이제 똑같죠? 그죠? 이것도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5가 나와서 우리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부터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표본에 대한 성질 정리 두 개 있었죠. 그 두 개로부터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 표준 편차를 만약에 알 수 있을 때, 이걸 구해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그죠? 이용하는 경우는 자, 루트 n이니까 두 개씩 뽑았죠? 이래 주면은 0.7906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뭡니까?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0.7906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 때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를 게 있다니까. 그래서 뭐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모르는 경우는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비왔던 경식을 이용합니다. 기대치를 이용해서 자, EX가 1.5이므로 자, 이걸 이용하는 공식 있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자, 전체 16분의 자, 1 1은 요겁니다. 요거 1
여기 되겠습니다. 1 곱하기, 자, 자료가 0이죠. 0 빼기 1.5, 이건 평균입니다. 0.5 빼기 1.5, 1 빼기 0.5, 이거는 뭡니까? 각 자료죠. 0 빼기 평균, 1.5 빼기 평균, 1 빼기 평균에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 빼기 1.5의 제곱 더하기 0.5 빼기 해서 나머지 요거는 뭐가 됩니까? 그거죠. 빈도수죠. 빈도수를 이렇게, 요거는 빈도수, 요거는 뭐가 됩니까? x 바가 되고, 요거는 뭡니까? u의 x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에서 16으로 나눠서 루트에 취해준 것이, 그죠?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또는 오차. 표준 오차가 되겠죠. 자, 0.7906이죠. 똑같죠, 그죠?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의 결과로부터 표본 분포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모수, 즉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7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아래 표는 통계학을 수강한 40명의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표본 분포입니다. 자, 40명에 대해서. 자, 모집단의 크기는 40명이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5명씩 뽑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10번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총 뭡니까?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5의 40승이죠. 그죠? 5의 뭐가 됩니까? 모든, 자, 표본의 모든 경우 수는 표본이죠. 경우 수는 뭐가 됩니까? 5의 40승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뽑지 못하고 그냥 당분이 10번만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1에 대해서 자, 요거의 평균은 x1의 반은 77.4, x2의 반은 87.2, x3의 반은 83.8, x4의 반은 78.49, x5의 반은 79.6, x의 6의 반은 88.4, x의 7의 반은 77이고, x의 8의 반은 80이고, x의 9의 반은 73.2고, x의 10의 반은 88.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평균 또는 기대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가 10이죠. 10분의 77.4 다 뭡니까? 그 빈도수가 한 번씩이죠. 그래서 77.4 더하기 이거 다 대주면 되겠죠. 다 대주면은 10분의 815.6이고 815.56은 불펜 추정량으로부터 그죠? 이게 U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모평균은 뭡니까? 82.56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일치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뽑은 자료의 평균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죠? 불펜 추정량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U는 81.56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5의 40성 계수를 다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10개만 가지고도 모집단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진 기대값을 통해서 그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건 앞에서 배웠죠. 10분의 x1 바 빼기 해서 그죠? 요거 있죠. 요거 77.4 빼기 81.56 전체의 제곱 더하기 해서 앞에 방식 있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구해집니다. 그죠? 구해진다는 거죠. 자, 구해지면 이거로부터 뭐를 구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공식 있죠. 자, 루트 x바는 이 공식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루트 바에 곱하기 루트 10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해짐이죠. 구해짐이니까 곱하기 루트 10 해주면은 실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뭐 10개를 뽑든 100개를 뽑든 간에 항상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죠. 그걸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엄청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자, 보시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뭡니까?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는 어떨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정규 분포가 있어야만 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자, 밑에 그죠? 중심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엄청난 그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모 집단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표본 분포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해서 이제 모 집단의 분포와 표본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는 모 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심극한 정리 밑에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필요 없이 표본 평균은 항상 뭡니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니까 데이터의 자료를 뭡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분포도 그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단 조심해야 되죠. 단 뭐가 됩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모집 따를 때는 평균이 6으로 쓰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쓰죠. 그런데 표본 분포는 뭡니까? 평균은 똑같습니다. 그죠? 쓰지만은 표준 편차가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는 표본 볼 때 자료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죠? 만약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그죠? 어떠냐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자 충분히 크다는 게 30개 기준입니다. 그래서 30개 이상만 된다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그죠?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이제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 것은 상관없이 30개 이상만 자료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약에 분포를 따진다면 항상 뭡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라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합니다. 자, 평균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평균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 자, 임의의 모 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자, 충분히 이제 30개 이상입니다. 그다면 모 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정규 분포는 뭡니까? 평균이 u가 되고 표본 평균이 뭡니까?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그마를 쓰면 안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부록을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표변 평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거의 표준화는 앞에는 시그마였죠. 시그마 아니가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 빼기 u입니다. 그래서 요리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록을 이용해야 되죠. 부록을 이용해서 뭐가 됩니까?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죠? 표준화 필요해. 그래서 이제 부록을 이용해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는데 여기 뭡니까? 주의도 그 시그마가 아닙니다.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그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즉 말해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표본입니다. 표본에 대한 자료를 뽑았을 때 30개 이상의 자료를 더해서 이제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표본에 대한 뭡니까? 형태는 평균은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표본 오차가 구해지겠죠. 자, 이러한 것을 정균포를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뭡니까? 방식이 앞에는 표본 평균의 그냥 x에 대한 우리가 모든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표본 평균 x 바를 하더라도 앞의 자료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정규분포 또는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서 앞에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표준화할 때 이 표준화 공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뭐를 따릅니까? 표준 정규분포니까 표준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자료가 30개만 넣지 버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성극한 정리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쪽이 다 뭐가 됩니까? 모집단입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가 자, 정규 분포이든 균등 분포이든 삼각 분포이든 또는 뭡니까? 외도가 있는 어떤 특별한 분포이든 간에 자, 뭐로부터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정규 분포화를 시킬 수 있다. 정말 그래서 자료가 그죠? n이 뭐가 됩니까? 30개보다 크다면은 어떤 분포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됩니까? 표본 분포는 뭡니까?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그죠? 합니다. 이거는 뭐로부터입니까?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로부터. 그래서 여기 없었으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적한 정리로부터 우리가 보다 더 뭡니까? 확률을 계산하고 분포를 계산하는데 그죠? 편리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주 2차 시를 마치고 그죠? 그죠? 11주죠, 그죠? 11주 1차 시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예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교재에 다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 11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